제가 처음 시연할 때도 이렇게 그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공과사를 구별하겠다였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소수가 얘기를 해도 옳은 그 민원이나 주장일 때는 귀 기울이고, 다수가 주장해도 옳지 않다고 하면 조금 그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그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그게 좌우명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자라고 저는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지만 약자라고 해도 옳지 않은 주장이나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공과 사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약자이면서 옳은, 또 약자의 목소리, 그 다음에 옳은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이 되자가 소신이라면 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원하는 뭐 시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뭐 결정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그래도 최소한 소통을 좀 충분히 가진 다음에 결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법무부에서 결정을 할 때 너무 기습적으로 지역 주민의 어떤 정서나 그다음에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부딪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내 집 앞은 싫다. 어떤 이게 님비와 핀피의 그 항상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긴 한데, 그 어려운 시설,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시설에 갈 때는 그만큼의 보상이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살고 있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다음에 민원의 목소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뭐 좀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시설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그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그 대출을 받으신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했는데요. 또 그게 시기적으로 또 금리가 높아져서 또 이렇게 반겨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이게 올해부터 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회보장협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도 봐야 되는데, 그 사회보장협의를 사회보장협의가 이제 올해 예산은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려면 올해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해 이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부터. 그래서 아마 사실은 추경에 담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게 되어서 이제 6월 30일까지 그 사회보장 협의를 신청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본 예산에 심의를 하고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물론 이제 동서격차가 심하다는 거는 많은 시민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화성시의 특징이 그 도농의 그 도시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도시, 한쪽으로 치우쳐진 곳은 도시고 한쪽으로는 이제 농촌, 이제 어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숫자만으로 어떤 인프라를 비교를 하자고 하면 물론 이제 많은 그 격차가 있지만, 저는 지역별로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 학생이 없는데 도서관을, 그러니까 물론 소수의 학생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을 수 있지만 이쪽 동서에 10개의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서부권에 10개의 도서관을 지어야 한다는 건 단순한 그 숫자만으로의 비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의 니즈에 맞는 인프라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예산을 시민의 만족도가 그러니까 시민의 행복도와 만족도를 위해서 가장 그 적정하게 잘 배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로서의 그 격차를 논하기보다는 지역에 대한 그 이해나 특성을 좀 감안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미국 방문을 했던 주 목적은 그 자매 도시를, 미국에 있는 토론스 시와의 자매 도시를 맺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전에 그 의사를 타진을 하고 또 자매도시를 어떤 그 자매도시를 맺기에 적합한지 그 서로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간 거랑, 그리고 시장님의 그 공약사항인 보타닉 가든, 그리고 또 미술관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시설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주 목적이었고요. CES는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격려차 방문을 하고 했는데, 다녀와서 느낀 거는 제가 기획행정위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성시 시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렇게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좀 난개발들도 많이 되고 했는데, 지금 사실 화성시에는 중견기업 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1차 벤더, 2차 벤더들도. 화성시에서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키우고 성장시키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찾고,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그래서 상생하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좀 보통 대한민국 국뽕이라고 하는데 시뽕이 좀 차서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는 동탄 1동, 2동 주민들을 대표한 시의원인데요. 저희가 그 동탄 1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한 지 거의 16년, 17년 이제 되어 가는데 굉장히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큰 현안은 없고, 이제 큰 현안이라고 하면 이제 철도 관련해서 역사, 그 다음에 메타 2단계라고 해서 원래 미디어 센터가 생기기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게 아직까지도 지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메타폴리스 1단계는 이제 살고 계시는데, 메타 2단계가 아직까지 이제 완성되지 못하고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랑 지역 주민 간의 어떤 의견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했는데요.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에다가 그 사업 주체분이 국민권익위에 의뢰를 하셔서, 그 사업 원래 오피스 용도로 받으신 걸 이제 오피스텔 용도로 바꾸시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특혜가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했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그 국민권익위에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이제 교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혼잡해지고, 공사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시민들이 힘들어질 텐데, 그 개발에 따른 어떤 이익, 그 다음에 개발하는 도중에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개발에 따른 어떤 이익금을 어떻게 그 지역 주민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지를 행정에서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이제 의논해서 지역 주민한테 최대한 그 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화성시가, 제가 이번에 그 CES를 가서도 느꼈지만,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들 인지하시겠지만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성장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서포트할 것인가. 근데 그 기본적인 그 서포트를 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 저희 기획행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서 100만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런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고 하는 단계에서 그것들 준비하는 또 저희 그 위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그리고 화성시만의 어떤 색깔이나 브랜드 이미지, 브랜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의 블렌딩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게 지금 현재 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가장 크게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군 공항이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도시 한가운데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수원 시민, 그리고 화성 시민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그것이 그 화홍지구로 이전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는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한 그 당위성이나 명분으로 경기 남부 국제공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을 좀 눈속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라 땅덩이 작은데 사실 국제공항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그려봐도 저는 국제공항이라고 청주 국제공항도 사실 화성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조만간에 그 청주 국제공항으로 또 달리 열차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성 시민한테 그런 국제공항이 필요한가? 라는 것에 일단 의문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사실은 좀 연결돼서 아니 우리 동네는 싫은데 이걸 남의 동네로 가져가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참 그런데 이런 국제공항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화홍지구 같은 경우는 그 자연을 그 습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호해야 할 자연 환경이 있는데 그런 자연을 어떤 시민들의 그 인간의 어떤 개발 이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자연을 훼손하고 하면서까지 해야 할 사항인가. 그래서 좀 더 원하는 곳으로 그다음에 그 적정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보상을 함께 해서 그 공항 이전을 원하는 곳으로의 그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행기 노후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일 큰 거는 사실 구근공항이 필요 없으려면 저희가 통일은 아니지만 이제 종전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 기회를 놓친 게 굉장히 대한민국으로서 가장 너무나 큰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종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사실 이런 문제 자동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큰 단위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찬성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그런 큰 자연을 훼손하면서 해야 될 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분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명분도 저는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성 의원이긴 한데 요즘은 사실 너무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좀 20대에 그래서 불신이나 이런 적대적인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여성으로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면 역지사지가 되어 보면 남성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남성들도 역지사지에서 여성의 입장이 되어 보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면 되는 부분인데 서로 비난을 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자꾸만 서로 좀 불신하고 이제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50대가 되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참 여성으로서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화성 시민들께는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많이 높으세요. 저희 시민분들, 그리고 국민분들이.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사과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가장 투명해지고 있는 분야도 정치거든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비해서 선거를 할 때도 그렇고 선거 이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저는 조금씩 발전하는 변화가 결국 대한민국을 이제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시의원이라고 하는 직업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시민을 위해서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예산을 또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직업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영역이라기보다. 그래서 화성시 의회는 의원님들이 여야를 떠나서 한 목소리로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려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타 시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화성시는 어떤 여야의 정쟁을 떠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함께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